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으면은 x좌표 바꿔라. 그지?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으면은 x좌표, y좌표를 부호를 바꿔라. 여기까지 부호 바꾸는 거죠? 근데 괄호 4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거는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x좌표, y좌표를 어떻게 해라? 통째로 서로 바꿔라. 거기다 하나 더 있었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였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시험 보려면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x좌표, y좌표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통째로 바꿔라. 그게 5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거에 대해서 추가로 참고로 얘기하면 가령 3,4라는 점이 있어요. 3,4 3,4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바꾼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4,3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하나 추가로 더 붙이자는 거지. 3,4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아까 4,3이었나? 그러면 이번에는 정답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직선은 있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선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외의 직선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외우는 공식이 없어요. 그건 다 그려서 풀어야 되고 그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 예. 하세요.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유형 공유하고 유형 공육을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형 공육 메뉴의 상단 보면 도형 fx, y는 0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거 조금 더 붙여서 써도 될 뻔했는데 y는 3x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y는 fx 꼴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된 걸 무슨 함수의 표현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를 양함수 꼴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한쪽 변을 0으로 놓고 식을 쓸 수가 있죠. 3x-y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쪽에 x도 있고 y도 있는 그런 관계식이다 라는 의미로 fx, y 라는 표현을 써요. 등호 0은 그대로 쓰는 거고 요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음함수 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양함수 꼴에서는요 1번 문자가 x예요. 함수들 배웠잖아요. 정의역이 치역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x에서 y가 결정된다는 흐름이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져 있고요. 그죠? 근데 음함수에서는요 사실 x, y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편적인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형의 표현에서도 왜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표준형, 일반형은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직선의 경우에는 그러네. 직선의 경우에는 이걸 표준형이라고 보고 이걸 일반형이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다른 원이나 포물선에서조차도 뭐 요거를 갖다가 표준, 요거 일반형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경우 표준형도 그렇고 일반형도 그렇고 생긴 모양 잘 보면 둘 다 양함수 꼴이에요. 맞죠? 직선만이 일반형이 음함수 꼴로 표현이 돼요. 아까 그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럼 왜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썼느냐? 원 때문에 그래요. 원. 그러니까 원을 빼놓고 딴 건 다 양함수로 표현이 되거든. 근데 원만 유일하게 양함수로 표현이 안 돼요. 그것도 어거지 쓰려면 되긴 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나하고 해야 돼요. 겨울방학 때 정규 수업에서는 안 되고 뭐 어쨌든 뭐 모의고사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정규 수업은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원이라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프린트에서 fx, y는 0이라는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배제하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y는 fx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썼다. 이런 얘기가 되고, 누가 함수 그래프라는 표현을 쓰면서 도형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도형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함수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우리 2학기 과정 함수 배웠잖아요. 원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원은 함수가 안 돼요. 왜냐면 세로선 교점 2개씩 나와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표현도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원 때문에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번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고 뭐고 다 필요 없게 생겼지? 도형의 이동 봐보세요. X축에 대해서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대신에 아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에 이동하고 방법이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점에 이동하고 그래프식의 이동하고가 차이가 있는 건데, 대칭 이동은 점을 이동하면 점을 주고 이동을 시키는 거고, 그래프를 이동하는 거면 그래프를 주고 이동을 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둘 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의 경우는 y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고, 그래프의 경우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똑같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그래프의 이동이 다루는 방법의 패턴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괄호 4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까지 있어야 돼요? 바로 5번까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동시키면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되고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익숙한 학생은 익숙하게 해서 숙제를 후다다닥 할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여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는데, 그냥 뭐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나 학원 다녀도 그냥 가방 메고 놀러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런 것 같은 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요. 그죠? 네. 초기에 외우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방학 때 우리 예전에 했을 적에 보면 그냥 다 수력 충전을 했거든요. 수력 충전이라는 교재가 좋은 이유는 그냥 단순 암기 반복 공식을 연습시켜 준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금 까먹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별거 아니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또 마음 편하게 외우면 그만인 거고. 여기 있는 문제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문 난이도 자체도 높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유형 07 보면은 뭐 제목이 또요, 똑같이 도형의 대칭 이동이에요.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뭐 문제는 한번 봅시다. 1273번.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적당한 원을 어디에 대해서 이동할 때입니까? x축에 대해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관계식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식이 없죠. 관계식이 없으니까 그냥 점을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 원이 이동이 된 거예요, 실제로. 알아듣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잠깐 선생님 좀 봅시다. 원이 지금처럼 그냥 점으로 준 문제가 됐던, 아니면 관계식으로 줬다. 관계식으로 주면 좀 복잡하게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관계식으로 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x축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그게 뭐가 나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라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 들었는데 왜 계속 책 보고 있어요? 아니, 뭘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그 상황 판단을 잘 맞게끔 하고 이렇게 쫓아오면은 시험 잘 못 볼 수가 없어요. 예. 자꾸 이렇게 선생님이 하자고 할 적에 다른 행동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금 당장 한 소리 들은 게 돼버리게 되죠. 한 소리 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늘 버릇이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노력을 하고 머리도 좋은 학생인데 얘는 왜 다 못 맞지? 라고 하는데 항상 4개나 3개나 그 이상 틀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왜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채는 선생님이 별 얘기 그냥 하지 말아버려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반항하는 거면은 차라리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딴 생각하느라 그런 거면 그 순간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참 버릇은 버릇이에요. 참 환장합니다. 여기 보라고 할 땐 여기 보세요. 원은 중심을 점으로 지금처럼 줄 수도 있고 식으로 줄 수도 있죠. 뭐를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결론은 점을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따져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따져본 적이 없죠. 구체적으로 시험을 갖다가 작년에 고1 시험을 봐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봐라 라고. 그걸 갖다가 말을 안 듣고 딴짓하거나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서 이게 낫구나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걸로 잡아야 돼요. 그것도 뭐 나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나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근데 나 때하고 여러분 때는 시간이 모자르다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놓치는 게 생겨요. 선생님이 요게 맞다, 요대로 그대로 요거 해라 라고 했을 적에보다 이걸로도 해보고 요걸로도 해보면 이게 낫구나, 이게 더 낫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교훈은 이게 더 낫다라는 교훈만 남아요. 그 외의 것도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는 없지만 그걸 놓쳐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 필기하고 자꾸 여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이 문제는요, 관계식이 없고요. 1274번 문제는 관계식이 있죠. 심지어 계수의 미정계수까지도 있죠.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 관계식에 딱 한 군데만 변화가 오겠죠. x제곱은 똑같이 x제곱일 거고, 그지? 중간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 2ax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2ax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중심점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당장 부호 바꿔서 그 부호 바꾼 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다 라고 밀어붙여도 나쁠 거는 없어요. 나쁠 건 없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근데 또 유리할 것도 없다는 거야. 아니 관계식 먼저 바꾸고 점 구하냐, 아니면 점 구하고 나중에 관계식 쓰냐. 점은 어차피 구해야 되고요, 관계식도 구해야 돼요. 똑같은 행위예요, 어차피 보면.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 나올 적에는요, 그냥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서 움직이는 게 학생들이 덜 헷갈려요. 그냥 점 잡아서 가는 거예요. 점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정계수 A가 뭐 앞뒷방 방법을 바꿔서 한다고 해가지고 A가 갑자기 사라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쯤 됐을 적에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을 해줄 적에 웬만하면은 점의 이동으로 가라. 아까 선생님이 오픈은 해놨어요. 어떤 때 얘는 그냥 그래프로 가는 게 나을 때도 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냥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정도? 뭐 연습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다 난 점으로 할래? 그게 더 편할 수 있다고 나는 또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원을 갖다가 한 틀로 다루고 있고요. 뭐 포물선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1275번은 포물선이죠. 그죠?
중요한 거는 뭘까요? 중요한 거는요, 원하고 이차 함수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관여하고 나오겠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걸 선생님이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릴게요. 포물선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날 텐데, 이차 함수는 두 가지예요. x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거기 판별식이 무지하게 중요했죠. 그 다음이 최대 최소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둘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형적 성질은 아니에요. 그럼 도형적 성질이 뭐가 있나요? 이 처음부터 도형적 성질이 뚜렷하지가 않아. 그냥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근데 그것이 어떤 뭐 도형적 성질로서 그거는 오히려 최대 최소의 성질을 이용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2차 함수는요, 그냥 중학교 3학년 실력 정도의 탄탄함만 있으면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통은. 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냥 알아는 두세요. 시험 봐야 될 학생들이니까. 근데 원은 얘기가 달라요. 원은 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원끼리 접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원은 그냥 도형의 입장에서 도형의 시조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도 제목이 벌써 도형의 이동이잖아요, 그죠? 도형의 이동에서는 원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1학기 때 원을 다 풀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문제 있을 적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딱히는 없습니다. 자, 유형 08부터 이제 좀 그려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그려서 풀어야 돼요. 원래 도형의 이동은요, 처음부터 다 원래 그려서 풀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유형 07까지는 기존에 외워서 푸는 툴로 가도 상관이 없고 그걸 또 연습을 해줘야 돼요, 외우는 걸요. 근데 여기부턴 그려야 돼요. 자, 보세요. 1277번. 직선을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였더니, 그럼 대칭 이동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주어진 원에 어떻게 됐다?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원과 직선하고 관계 지금 뭐 칠판 지워버렸는데 아까요. 점과 직선 간거리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도 그려야 돼요, 뭐 간단하게. 기울기가 양인 그림이 편한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요, 기울기가 음인 편한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요. 어쨌든 동그라미 하나 직선 하나 딱 나와서 접하게끔 문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78번 보니까 서로 어떤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죠? 이거 완전히 원 문제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원과 직선이 교점 2개 가능하고 교점 1개 가능하고 교점 0개 가능하죠? 문제가 어떤 걸로 물어보든 간에 무조건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원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1277번처럼 접해도 접하는 걸로 풀어야 되고요. 다음에 1278번 문제 같은 경우처럼 두 점에서 만나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접하는 걸로 풀어야 돼요. 자, 시간 관계상 가이드만 잠깐 해드릴게요. 1278번 원 뭐 이동했다 칩시다. 원 이동했더니만, 자, 이게 지금 이동된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거기 주어진 y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x 플러스 k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그려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찾으려면 어차피 이 k에 따라서 이 직선은 위아래로 이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접할 때 밑으로 내려가서 접할 때의 k 값이 필요하고, 이때의 k 값이 나와야 걔네들 사이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k다, 이렇게 푸는 거지 않냐,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경우에는 접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나와버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그러면 식도 두 개로 씁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게 해서 점과 직선 간 거리 이용하면 알아서 K 값이 몇 개 나옵니까? 알아서 K 값이 2개가 나왔다고. 지금 봐봐요. 거의 대부분 까먹었죠, 그쵸?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요. 오늘처럼 이렇게 결석을 한 학생이 있는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숙제할 때 나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한 번 정도는 오히려 아까 은채 똑바로 안 본다고 선생님한테 하는 소리 들었는데, 집에서는 오히려 선생님 강의 보면서 조금 체크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대로 문제를 풀고 그걸 손에 한 번 더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면은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푸는 거지만 선생님이 제시해 준 대로 푸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실제로는 몇 가지 상황이 나오지만, 2가지 상황이 나오지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원 하나하고 직선 그냥 하나 그려놓고 푼다고. 그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K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뭐 이거 일반형으로 너덜너덜하게 써야 되고, 점하고 연결 딱 해가지고 점과 직선 간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로 방정식 풀면 알아서 K 값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가 알아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한 놈은 이거고 한 놈은 이건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굳이 2개를 그리지 않죠. 그럼 2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 사이 있구나.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라고. 봐봐요. 결국 원이 문제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었을 때 무난하게 풀면은 질문이 없고요. 어떻게 했는데 삐꼬덕 풀어서 답만 나오면은 학생들이 또 질문이 없어요. 잘 아예 모르겠으면 질문하죠. 그게 조금 중간에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동영상에다 쓴 소리 이거 진짜예요. 선생님이 아는 문제를 완성시켜야지 그게 고득점이 될 가능성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숙제를 할 때도 질문을 할 때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초중에서도 못 벗어나는 사람이에요.